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14페이지, 115페이지를 펴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강의를 해갈 텐데 그 강의 해나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알맞은 필기나 적어가면서 어떤 공부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4페이지 언어란 무엇일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보면 우리는 언어가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언어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단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본격적으로 언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이 단어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언어의 특성 하면 이 네 가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언어의 자의성. 두 번째, 언어의 사회성. 세 번째, 언어의 역사성. 네 번째, 언어의 창조성. 그러니까 이번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이 무엇인지, 사회성이 무엇인지, 역사성이 무엇인지, 창조성이 무엇인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언어의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14페이지와 115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1번을 볼게요. 활동 1번의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왜 하늘이라고 부르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하늘은 왜 땅, 책상, 의자, 청정기, 빗자루 이런 게 아니라 왜 하늘을 하필이면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하늘 이렇게 쓰지만 이걸 다른 나라는 다르게 쓰죠. 영어로는 하늘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sky. sky라고 하겠죠. 왜 영어권 사람들은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sky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어의 자의성. 네.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말은 그냥 그 나라나 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늘은 하늘이라고 부르자. 하늘을 스카이라고 부르자. 라고 정한 단순한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에 따르면 만약에 언어에서 자의성이 없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늘을 하늘이라고 부르면 미국 사람도, 멕시코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영국 사람도 전부 다 하늘을 하늘이라고 불러야 되지만 하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각 나라마다 하늘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우리끼리 약속한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앞에 있는 물건 중에는 마스크도 있고요. 시계, 그 다음에 종기, 정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계를 봅시다. 시계를 시계라고 부르자고 누가 먼저 나서가지고 법으로 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냥 시계를 시계로 부르자라고 하는 임의로 된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시계를 시계라고 부르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시계를 시계가 아니라 clock이라고 부르겠죠. 왜?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그냥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어떤 물건을 부르기로 한 어떤 이름은 규칙이나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 사람들끼리 정한 약속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를 시계라고 부르지만 이 시계는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시계라고 부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물건들을 시간을 표시하는 이런 물건들을 시계라고 하자라고 우리끼리 약속했을 뿐이죠. 그런 언어의 특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의성.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은 언어는 우리끼리 이렇게 부르자라고 한 무엇이다?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활동 2번. 상상으로 발명품을 만들어보고 그 이름을 지어보자라고 했습니다. 발명품.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새롭게 발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전기도 마찬가지로 발명품이고요. 전기, 휴대폰, 우주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요? 가방, 노트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새롭게 만들어진 말들이죠. 이런 것들, 언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걸 우리는 언어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면 창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으면 그에 합당한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언어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만들어진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그런 것들이 있죠. 옛날에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언어가 없었던 말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창조성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는 창조성. 예를 들면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때는 없었던 말인데 지금 와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말들 중에 하나에서 요즘 많이들 줄여서 말하는 것 중에 안물안궁. 물어보진 않았지만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럼 어떤 말을 할 때 안물알궁 그렇게 해야죠. 내가 안 물어봤는데 네가 뭐하러 그런 건 말들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말 들으면 TMI, Too Much Information. 내가 궁금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막 할 때 TMI, 너 너무 TMI다.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옛날에 선생님이 살던 때는 없었던 새롭게 만들어졌던 말들이다.
말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언어의 무슨 성이라고요? 네, 언어의 창조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4가지 중에 2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의성, 두 번째는 창조성입니다. 세 번째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이 10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자.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글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 세종대왕님. 여러분들 우리 오악동이나 시내에서 오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이 여기 여주에 있는 그 영릉이라는 곳에 묻혀 계시고, 그래서 우리 여주는 세종대왕님의 뜻을 많이 따르고 있죠.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세종대왕님이 살던 적과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성.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리다라는 말은 뜻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지금의 어리다의 의미는 나이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글자를 만들 적에 어리다라는 뜻은 지금처럼 나이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면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할 때쯤에는 어리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리석다의 의미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리석다의 의미에서 어리다는 의미는 무엇으로 바뀌었냐? 나이가 적다라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번 만들어졌을 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바뀔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의 특성이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이런 의미로 의미가 바뀌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언어의 역사성이죠. 어리다 외에도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어떤 특징이냐면 옛날에는 달랐던 말들 중에 하나가 어리다. 지금 선생님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옛날에는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 이렇게 바뀐 언어들. 잠시만요. 여러분, 적다하고 작다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적다 할 때 우리는 이 적다는 양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작다라고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때는 크기를 얘기하죠. 여러분, 크기하고 양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죠? 다른 건데 옛날에는 전부 다 이게 통일이 돼 있었어요. 어떠냐면 적다. 이 적다란 말이 양이 적다와 크기가 작다라는 말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말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적다와 작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말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언어의 역사성. 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나 뜻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활동 4번. 구슬비는 무슨 뜻일까? 국어사전에 구슬비를 싣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은
언어의 사회성이네요. 그죠? 언어의 사회성. 자, 사회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여러분들의 책상을 의자라고 부르기로 하고, 의자를 반대로 책상이라고 부르기로 하기로 선생님 혼자서 다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종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상 위에 의자를 올립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책상을 의자로 부르기로, 의자를 책상 위로 부르기로 해가지고 책상을 의자 위에 올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습.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맨날 의자를 책상 위에 올리지만 선생님이 어느 순간 책상을 의자로, 의자를 책상 위로 부르기라고 정하기로 하면서 책상을 의자 위로 올리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의자를 책상 위에 올리겠습니까? 책상을 의자 위에 올리겠습니까? 그죠? 책상을 의자 위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막 의자 위에 올라가자는데 막 우스꽝스럽게 책상을 의자 위에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왜 그럴까요? 책상을 의자 위로 부르기로 한 것과 의자를 책상으로 올리기 위한 것은 우리 여러 사람끼리 막 약속한 것이 아니라 방금 선생님이 정한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우리 주변 친구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자는 약속이 없이는 절대로 마음대로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바꿔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는 사물함이랑 신발장을 바꿔 부른다 합시다. 선생님이 신발장을 사물함을 신발장으로 바꿔서 부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1학년 1번 친구들, 필요 없는 책은 신발장에 갖다 넣으세요 라고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말을 곧이곧 따라가지고 신발장에다가 책을 집어넣겠습니까? 아니면 사물함에다 책을 집어넣겠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개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막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나를 부를 때는 이런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막 동아를 태연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태연이를 동아로 부른다 해서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대로 바꿔 불렀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냐?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의 사람들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언어라는 건 약속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저거는 저렇게 부르자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내 마음대로 어겨가지고 이거를 저걸로 이걸로, 의자를 책상으로, 책상을 의자로 이렇게 바꿔 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 전혀 못 알아듣죠. 그런 것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어떤 성이요? 자의성.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베개를 베개로, 의자를 의자로,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임의로 우리들끼리 약속한 내용이란 겁니다. 만약에 이게 모든 사람들이 책상을 책상이라고 불러야 된다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책상을 데스크가 아니라 책상이라고 불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말들은 그냥 우리들끼리 약속한 말들이다. 그럼 우리는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언어는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사회현상이 만들어지면 새롭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언어는 한번 정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새롭게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을 언어의 어떤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언어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바꿔 부를 수 없어요. 왜? 볼펜을 볼펜이라고 부르고 공책을 공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끼리 무엇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 된 것인 겁니다. 마음대로 어떤 물건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언어의 특성 4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지금부터 여기까지 왔으면은 아마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을 잘 풀어왔을 텐데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부족한 것들은 옆 사람한테 묻거나 선생님한테 묻거나 혹은 추가적인 문제를 품으로써 이해를 못했던 것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언어의 특성 4가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